늦가을 끝자락 찬 기운이 서늘하게 스며든 새벽 5시. 김영순 여사는 조용히 부엌불을 켰습니다. 십수년 동안 지켜온 김장날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듯 새벽 어둠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추를 한 번에 옮기기엔 힘이 붙일 것 같아 영수는 2번에 나눠 절인 배추를 마당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손목은 이미 욱신거렸고 허리는 밤새 고생했는지 굽힐 때마다 걸리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올해도 큰아들네 겨울은 내가 챙겨야지라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요. 배추 쉼포기. 혼자 하기에는 분명 벅찬 양이었지만 영수는 이 정도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왼손 엄지손가락 관절이 붓고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있었고 장갑 위로 스며든 찬 기운이 손끝까지 얼얼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물을 퍼담아 절인 배추를 헹궜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헹구다 보니 허리가 더욱 아파왔고 잠시 숨을 고르려고 벽에 기대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 사이로 뿌연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그걸 보며 영수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배추 속은 참 잘 들었네. 얘네가 겨울 나는 데는 이 김치면 딱 좋지. 이 말은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고로움을 달래려고 스스로에게 건넨 독백에 가까웠죠. 아들 민수와 며느리 희정은 올해도 김장 얘기가 나왔을 때 어머니 힘드시면 사드세요. 요즘 김치 잘 나와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먹는 김치가 좋아도 손주 먹을 김치는 내가 직접 해줘야지. 그게 어른의 마음이지. 그녀는 손주 도윤이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이가 김치 잘 먹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김치가 최고야 라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할 즈음 영수는 양념 대야를 꺼내와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을 섞어 고춧가루와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그 냄새를 맡으며 올해도 잘 되겠다는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양념을 섞던 손이 순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보이던 손가락 저림 현상이 다시 나타난 것이죠. 아이고 이것도 늙어서 오는 신호인가. 영수는 혼잣말을 했지만 큰아들 얼굴이 떠오르자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얘들한텐 절대로 말 못하지. 엄마가 약해졌다 생각할까봐. 아침 8시가 넘어서야 쉼포기 김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대야에 가득 쌓인 배추는 붉은색으로 곱게 물들어 손수 만든 김치만의 윤기와 깊은 향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어요. 영수는 힘겹게 허리를 피며 그동안 굽혀있던 등과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주 도윤이를 위해 고르고 골랐던 간식과 겨울 양말, 작은 장난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같이 줘야지.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들고 김치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대문 밖에 나선 영수는 겨울로 넘어가는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큰아들 집까지 가는 길이 유독 오늘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그녀는 기분 좋게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하자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며느리 희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이 열릴 것 같았지만 영수는 곧 이어지는 말에 두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이제 그만 오세요. 문은 잠긴 채
그 말만 현관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영순의 손에 들린 김치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볍게 흔들리며 무게를 잃은 듯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순 여사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묵직하게 느껴지면서도 마치 바닥 없는 구멍으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고 안쪽에서는 인기척만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사이 현관문 너머로 희정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 잠급니다. 잠시만요. 철컥. 잠금 장치가 더 단단히 고정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현관 앞에 서서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지만 잠금 장치의 차가운 금속감이 손끝에 닿자마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희정아, 나 김치 가져왔어. 도윤이 먹이려고 좀 넉넉히 담갔어. 쉼폭이나 했어. 혼자서. 영수는 최대한 밝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손끝에서 찬 기운이 팔까지 타고 올라오고 있었고 김치통을 들고 있는 손목은 이미 절여진 듯 묵직했습니다. 잠시 후 희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문을 열어 반겨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지친 듯 조금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치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영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떨렸습니다. 왜 그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쪽에서는 희정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희끼리 김치를 사서 먹기로 했어요. 영수는 눈을 깜빡이며 문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사서 먹어? 내가 해온 건데. 도윤이가 좋아하잖니. 그 김치 말이야. 그러자 희정은 조금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민수가 그러라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김장까지 하시는 건 부담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손에 힘이 스르르 빠졌습니다. 손등에서 고춧가루 파편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져 나갔고 그 붉은 가루가 차가운 바닥에 닿자 작은 점처럼 흩어졌습니다. 부담. 그 단어는 얼음처럼 날카롭게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부담? 영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매년 김장을 해서 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희정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영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영수는 김치통을 양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왼손의 관절이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듯 아리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쉼폭이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겨울을 건네는 마음, 손주의 입으로 들어갈 한 포기 한 포기의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희정아,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 영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희정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올해는 좀 그만 오셨으면 해요. 그 말은 마치 커다란 빗장이 가슴 한가운데 내려앉는 것처럼 영순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희정과 어린 도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물어보는 듯한 목소리, 희정이 조용히 대답하는 목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2번, 3번 반복하듯 들었다 놓았다를 했지만 어디에도 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두 손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이제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 말을 끝으로 문틈 사이로 들리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젠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도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현관 앞에 내려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부담이었구나. 입김이 허공에 허옇게 흩어졌습니다. 김치통 2개가 그녀의 발 앞에서 묵묵히 세상을 향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은 다시는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들리던 희정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자 영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에 들린 김치통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담았던 뜨거운 마음이 문 밖에서 얼어붙은 채 남겨진 것만 같았어요.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어둑한 조명 아래 반쯤 꺼진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난방기가 돌아가는 미묘한 소리만이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영수는 김치통을 2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려 시큰거렸지만 그 고통이 지금은 아무 의미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부담이라니.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쉼폭이 김장을 끝낸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 영순의 마음은 겨울 바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올렸지만 달칵하고 울린 소리가 영순의 귀에는 꽤 크게 울렸습니다. 버튼을 누른 손가락 끝이 떨렸고 힘을 준 손가락 관절이 둔하게 아파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쪽 천장 조명은 희미하게 떨렸고 그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왠지 남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양볼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도 말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영수는 김치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갛게 물든 배추잎들, 그 속에 듬뿍 넣은 젓갈과 마늘향이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었던 겨울 준비의 냄새였죠. 그 향이 오늘따라 가슴을 더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도윤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에게는 입이 작아서 배추잎을 잘라줘야 했던 기억, 손에 묻은 양념을 빨아먹고 웃던 얼굴, 할머니 김치 최고 라고 외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이라도 숨이 다시 쉬어지는 듯 했는데 오늘은 그 기억조차 영순의 가슴을 구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최근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 김장은 그냥 사서 먹을게요. 왜 그러니?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아니,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고 굳이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난 괜찮아. 해주는 게 좋다. 희정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때는 아, 며느리가 힘들겠구나.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그 부담이 오늘 이렇게 문을 잠그는 말이 될 줄은 영수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눈시울이 더 시큰거렸습니다. 밖으로 걸어나가는 길, 영수는 김치통을 내리려다 말고 다시 잡아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버리기라도 하면 그동안의 정성까지 버릴 것 같아서요. 몇 걸음을 걷지 않아 주차장 옆 의자에 잠시 몸을 앉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먹먹한 감정이 올라왔고 그것을 참으려다 보니 눈물샘이 아프도록 뻐근했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이름이 입에서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 혹은 아들도 문을 잠그는 편에 서 있었을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주차장 한켠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소리. 하지만 영순에게는 그 소리가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김치통 손잡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돌아가자. 스스로에게 말하듯,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별을 고하듯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방금 전 왔던 길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느껴지는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통의 무게가 아니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가족의 온기가 등 뒤로 완전히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영순의 몸에서는 갑자기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넓지 않은 거실은 조용했고 아침까지 울리던 김장 준비의 부산한 소리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자 무릎이 떨려 잠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김치통을 내려놓는 순간 팔에서부터 어깨까지 뻐근하게 올라오는 고통이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은 긴장과 기대가 몸을 떠받치고 있었지만 그 끈이 끊어진 지금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는 김장 준비하느라 설거지하지 못한 대야와 칼, 그리고 고추씨가 몇 알 떨어져 있었고 그것만 봐도 오늘 하루 자신이 해온 노동의 양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텅 빈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아침엔 이곳이 삶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온기가 사라진 듯 서늘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부담이래. 영순의 입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아픔이 묻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고춧가루가 배어 빨갛게 물든 손등, 여전히 조금 부어있는 손가락 관절, 그 모든 것이 15년 동안 자신이 이 집안을 위해 쏟아온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큰아들네 현관문 앞에서 단 한마디 말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왠지 모르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영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여러 해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대학에 붙었을 때 밤새도록 미역국을 끓여줬던 기억, 첫 월급 받았다며 작은 선물을 사왔던 날, 기뻐하며 사진까지 찍었던 기억,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손이 떨리도록 작은 손을 잡으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오늘의 상처와 충돌하며 가슴 깊은 곳을 더욱 찢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잠시 울리더니 알림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 오셨어요? 오늘은 희정이가 많이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 짧은 세 줄이 영순의 가슴을 다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피곤해서, 다음에, 그 단어들은 오늘 그녀의 마음에서 가장 치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휴대전화를 바라보다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피곤하겠지. 아이도 키우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목이 막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작은 목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주 도윤이 주려고 준비했던 겨울 목도리였습니다. 새 것이라 아직 은은한 섬유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도리를 품에 안은 채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치를 먹으며 웃었던 아이. 불편한 음식도 잘 먹게 해줘 고맙다며 작은 손으로 엄지척을 해주던 모습. 그 아이에게 김치를 주러 갔던 오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문 건너편에서 들려온 말은 그 기억을 모두 덮어버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져 목도리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도윤이 겨울이 습지 않게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작은 유서 같았습니다. 잠시 후 영수는 김치통 2개를 조용히 정리해 베란다 구석에 두었습니다. 손을 털고 일어나 창문을 열어 찬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완전히 기울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영순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늘의 상처와 다음 장면에서 마주할 진실을 조용히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버린 저녁, 김영순 여사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김치통 2개가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주인을 잃은 짐처럼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영수는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려 잠시 통화를 망설였지만 마침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민수는 반대편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미안해요. 민수의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오늘의 상처를 덮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희정이가 많이 힘들었나 보구나. 영수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꺼내는 듯 조심스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문 안 연 건 희정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말에 영순의 손이 가만히 멈춰섰습니다. 마치 심장이 잠시 뛰는 걸 멈춘 것처럼 몸이 조용히 굳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숨기고 있던 진실이 작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 비밀번호 계속 바꾸라고 했대요. 순간 영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 민수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정이가 불안해했어요. 어머니가 예고 없이 자꾸 찾아오시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다. 불안해한다.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 세 단어가 영순의 귀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냥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보러 가고 싶어서 김치 주려고 그런 것뿐이야. 그러나 민수는 이미 지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희정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문 열기 전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부담?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신대요. 그게 자꾸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오늘은 문 잠그고 있으라고 했어요. 영수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겨우 목을 열었습니다. 너도 문 열지 말라고 한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마침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살기 바빠요. 살기 바빠서 문을 열지 않았다.
김치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다. 그 말들이 영순의 가슴에 마치 돌처럼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희 힘들까봐 내가 혼자서 쉼폭이나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그동안 참아왔던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문제예요. 문제? 영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혼자 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도와줄 틈도 없어요. 이 말은 영순의 마음을 다시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시는 김치가 우린 힘들어요. 그 말에 영순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흔들렸습니다. 내 김치가 너희한테 힘들다고? 민수는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어머니가 부담이에요. 김장까지 다 하시면 우린 오히려 불편해요. 그 말은 큰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큰아들이 쉼폭이 김장을 혼자 해온 어머니를 향해 부담, 불편, 문 잠가라. 오늘 하루 들은 가장 쓰라린 말들이 모두 큰아들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통화는 그 말로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거실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부담이었구나. 우리 민수한테까지.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은 조용히 바닥을 적셨고 그 소리는 깊은 고요 속에서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짙은 정적이 거실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마치 영순의 심장 소리처럼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공기 속에서 영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고 목 안쪽에서 울음이 타오르는 듯 아렸습니다. 민수까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누군가에게 묻듯 또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떨리듯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희정이가 할 말 있다는데 지금 전화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영순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며느리의 말까지 들어야 한다니 가슴에 또 다른 돌덩이가 얹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영수는 결국 민수의 메시지 아래에 작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받아볼게.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는 아주 천천히 화면을 스치듯 눌러 통화를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희정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는 이미 마음을 다 정해둔 사람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문 못 연 건 정말 죄송해요. 희정의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이미 문은 잠겨 있었고 그 마음 또한 굳게 닫혀 있음을 영수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먹을 김치, 그것만 생각해서. 그러나 희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문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마음은 알지만 저희는 어머니가 늘 우리 집 일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그 말은 영순의 가슴을 다시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했다고? 예. 김장도 그렇고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는 늘 주려고 오셨지만
그게 저희에게는 부담이었어요. 부담이라는 말이 오늘만 벌써 몇 번째인지 영수는 세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의 다음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이가요. 할머니 김치를 요즘 잘 안 먹어요.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 김치를 먹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그래서 저랑 민수가 사서 먹자고 했어요. 그 말은 단지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순에게는 자신의 정성, 시간, 사랑,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되지 않니? 영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문을 닫고, 왜 나를 그렇게 쫓아내듯. 그러자 희정의 말투가 조금 더 냉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오시려고 할까봐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만 오시라고. 영수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는 배려도 없고 감정의 여지도 없는 단호한 거리두기였습니다. 희정은 마지막 말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생각해온 가족과 아들 부부가 말하는 가족은 이미 전혀 다른 그림이었다는 것을. 통화를 마친 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의 목소리 너머로 도윤이 장난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 소리조차 오늘은 가슴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민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영수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김치 양념이 묻은 손등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불 꺼진 집 안에서 그녀의 울음은 소리 없이 번져 깊은 밤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순 여사는 불을 끄지도 켜지도 못한 채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향집 마당에서 김장을 하던 손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양념 자국이 그녀에게는 마치 오래 붙어 있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영수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치통에 묻어있던 작은 고춧가루 조각이 베란다 바닥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자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깊게 무너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벌써 오래전부터 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그 문장들, 아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말들을 감싸고 있던 어색한 침묵,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가 내 김치를 배탈 나서 안 먹어? 그 말을 떠올리자 영순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윤이는 늘 할머니 김치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양념이 묻은 손을 빨아먹기도 했고 입에 너무 맵다며 울다가도 그래도 맛있어 라며 웃어주던 아이였는데 그 말이 진심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다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아니라 희정의 말이었을까? 혹은 민수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적이 아예 없던 건 아닐까? 혼란과 상처가 뒤섞여 영순의 마음은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었고 그저 아까 받은 당분간 오지 말라는 문장을 불빛이 꺼진 화면 위에 다시 떠올리는 듯한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만으로도 영순의 가슴은 또 한 번 조여왔습니다. 내가 정말 저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가 김치통 2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양념이 예쁘게 베어든 배추들, 김치통 겉에 묻은 고춧가루 자국, 쉼포기 김장에 쏟아부은 자신의 정성,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김치 담그는 날이면 항상 영순 옆에서 배추잎을 만지작거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 크면 엄마 김치 똑같이 담가줄게. 그때의 민수의 얼굴, 그 밝은 눈동자, 그 웃음, 그 기억이 오늘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베란다 유리창에 손을 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지만 그 빛은 영순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빛 사이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둠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며느리는 왜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뒤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더 깊은 진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곧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영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눈은 부어 있었지만 가장 아픈 곳은 여전히 마음이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김치통 2개가 아침 햇빛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모습은 영순에게 마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히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의 작은 아들, 둘째 손자 민우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와요? 밝고 맑은 목소리가 아침 공기처럼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에 영순의 숨이 한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영순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오지 말라고 했어. 문 닫으래. 그 말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숨을 순간적으로 극도로 아프게 쓸어내렸습니다. 왜? 영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조금 머뭇거리다 더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제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대. 할머니, 우리 집 재산 얘기하려고 온다고. 영수는 순간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휘청 흔들렸습니다. 재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아이답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자꾸 우리 집 오면 아빠 돈 가지고 뭐라 할까봐 문 꼭 잠그랬어. 그 말은 어제 며느리가 문을 잠근 이유를 모든 조각을 맞춘 듯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김치 때문도 아니라는 것, 김장 때문도 아니라는 것, 도윤이 배탈 때문도 아니라는 것,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간섭할까봐 문을 잠갔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영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멀리서 희정의 목소리가 들렸고 전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뚝 가볍게 끊긴 벨소리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전화했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민호가 말하더라. 내가 재산 이야기하려고 갔다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마침내 진실을 꺼냈습니다. 희정이가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혹시 나중에 상속 얘기라도 꺼낼까봐 그게 부담스럽대요. 또 한 번 그 단어. 부담. 민수는 자신의 말을 부드럽게 하려는 듯 했지만 말투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도 오래됐고 혹시라도 나중에 저희에게 뭘 요구하실까봐 희정이가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죄책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런 분 아니라는 거. 근데 희정이는 그게 걱정이래요. 걱정? 그 단어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들을 법한 이유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의자의 감촉이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오지 말라고 했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영순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 턱 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김치 주려고 갔다. 또 한 번의 침묵. 그리고 아주 늦게 민수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그러나 그 사과는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영수는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김치통에 부딪혀 더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김치통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마디를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그만해야겠구나. 그 말은 오늘의 결론이자 앞으로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